그럼 이번에는 이벤트를 보고 적절히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이벤트의 종류는 다양한 거죠.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키보드가 눌러졌을 때 발생하는 걸 수도 있고요.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발생하는 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클로즈 버튼이 눌러졌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등등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벤트의 종류가 무엇인지 먼저 보고요. 그 이벤트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벤트라는 게 스트럭처라고 했으니까 안에 내부에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중에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입이 이벤트의 종류를 의미하는 건데요.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볼까요? std cout 그 다음에 여기 줄 바꿈 문자를 출력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게요. 자, A라는 문자 우리가 출력한 거 지워 볼게요. 헷갈리니까 얘는 주석 처리해서 지우고, 자, 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숫자가 뭔가 계속 찍히고 있는 게 보여요. 마우스를 화면 위에 올렸더니 1024가 찍히네요. 마우스가 화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발생하는 아마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의 번호가 1024인 것 같아요. 클릭하다 보면 1025, 1026 같은 게 찍히죠. 1025랑 1026은 아마 마우스 버튼이 눌러졌을 때, 또는 마우스 버튼이 떼졌을 때 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마우스 휠도 한번 해보시고요. 스페이스바도 눌러보시고 키보드도 눌러보시면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번호가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마우스가 윈도우 창 밖에 있어도 뭔가 출력되는 게 보이죠. 이 시스템에서 발생시키는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끄는 버튼 눌러봤을 때 256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네요. 그렇지만 꺼지진 않네. 네. 다양한 이벤트가 계속 오고 꺼내어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큐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 것을 하나씩 꺼내서 계속 출력하고 있으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화면에 뭔가 출력이 되었죠. 자, 그러면 타입을 보고 적절히 처리해 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벤트 타입이 먼저 이렇게 할게요. 코드를 지금 y문은 무한히 최대한 빠른 속도로 루프를 돌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속도보다 이벤트를 꺼내오는 속도가 반드시 항상 빠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벤트가 없는데 그냥 리턴이 되겠죠. 이벤트가 없을 때는 이 폴 이벤트 함수가 false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이벤트를 여기 이벤트 변수에 복사하고 true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조건문 안에 넣어주면, 조건문 안에서 실행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가지고 왔는지,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실행을 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if문을 사용해서 이벤트 타입은 만약에 SDL 이벤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SDL quit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화면 출력했을 때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숫자로 256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네요. 256을 이거는 이제 16진수로 표현을 해서 쓴 거죠. SDL quit은 256인데 256을 기억하고 있긴 어려우니까 SDL quit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SDL quit 변수 위에 커서를 갖다 놓고 F11을 누르면 이 이벤트가 정의된 곳으로 가는데, 이곳이 event.h네요. SDL event.h. 여기에 보면 이벤트의 종류가 다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야 한다, X 버튼 눌러서 끝나야 한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가 발견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을 끝내면 되죠. 끝내는 방법은 이 경우에는 우리 지금 while 루프의 안에 있으니까요, while 루프에서만 벗어나면 프로그램이 그 다음 단계를 절차적으로 수행한 다음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출력된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X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가 실행된 거죠. 실제로는 X를 눌렀을 때 SDL quit 이벤트가 발생했고 if문에 의해서 그 조건이만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 다음 일을 처리하는데 프로그램을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while loop만 끝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while loop가 끝나게 되면 바로 윈도우를 디스트로이 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벤트도 한번 처리해 볼게요. 게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될 이벤트 중에 하나가 키보드 방향 키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조건문에서 걸러내냐면 이벤트 타입이 SDL 키보드 키다운이네요. 키다운인 경우에 키다운은 키보드 키 중에 어떤 키든지 눌러주면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발생된 이벤트가 눌러진 키가 무슨 키인지 알아보려면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안에서 다시 if문을 사용해서요. 이벤트 그 다음에 키라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키 안에 좀 복잡한데 SDL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정의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키 변수에 또 키 SYM이 있고 또 그 안에 SYM이 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다 숫자로 정의가 되어 있겠지만 매핑이 되어 있겠지만 상수 변수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SDL LK left 하면 왼쪽 화살표 방향을 의미하는 상수입니다. 숫자 되게 복잡하네요. 이 경우에도 커서를 위에 갖다 놓고 F12를 눌러보면 키보드.h로 가서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이 왔는데 보시면 키보드 종류에 따라서 어떤 숫자로 정의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어요. F1, F2 키가 있을 것이고 페이지 다운, 오른쪽 키, 다운 키, 업 키. 우리는 뭐 뒤에 정의되어 있는 게 이게 결국에는 다 숫자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왔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름만 알고 변수 이름만 알고 사용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만든 코드는 만약에 키가 다운되었고 그 키가 레프트 키였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키보드 입력을 처리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인풋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합시다. 인풋 기본적으로는 0인데 이 변수가 왼쪽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정의해 볼게요. 1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벤트 키 검사해 보니까 라이트인 경우에는 인풋이 2가 들어 인풋을 뭐 우리가 그냥 정의하기로 그것은 두 번째 인풋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 복사하면 여러 가지 다 만들 수 있죠. if문을 자꾸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나? 네, 스페이스가 아마 스페이스바겠죠? 스페이스바 키가 눌러지면 그것은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세 번째 인풋이다. 우리 게임에는 인풋이 4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왼쪽 키, 오른쪽 키, 스페이스바예요. 스페이스바가 왼쪽 키가 들어오면 인풋 첫 번째 인풋이라고 그냥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1번 인풋. 오른쪽 화살표가 눌러지면 2번 인풋이라고 정의했고 스페이스바가 눌러지면 3번 인풋으로 정의했고 나머지 다른 숫자가 들어오면 그냥 기본값인 0으로 바꿔줬어요. 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인풋 값을 보고 업데이트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은 실제로 게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대충 뭔가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한번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C++에서 스트링을 쓰려면 스트링을 이렇게 include 하면 되고요.
그래서 string output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기본 값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 output 변수에 업데이트해서 뭔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풋이 1이었다면 output은 있죠.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웃는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이 2였으면 output은 이렇게 놀란 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이 3이었으면 우는 표정을 할까요? 우는 표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풋을 뭘로 하지? 네. 그렇죠. 출력이죠. 아웃풋을 이렇게 무표정한 걸로 만들고 렌더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네, 아웃풋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왼쪽 키가 눌러지면 인풋이 1이 들어왔다 라고 저장하고 오른쪽 키가 눌러지면 2가 들어왔다고 저장하고 스페이스가 눌러지면 3이 들어왔다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이 3이었으면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인풋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룰대로 처리해주는 부분이 구현되는 부분이니까 아웃풋을 결정해주는 걸로 했어요. 아웃풋이 웃는 얼굴이 되고요. 인풋이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 인풋이었으면 놀란 얼굴, 세 번째 인풋이었으면 우는 얼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풋이면 무표정한 얼굴,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무표정한 얼굴이 계속 찍히고 있는데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 볼게요. 누르는 순간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네, 이게 웃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우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른 키 아무거나 눌러 볼게요. K라는 키를 누르면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가네요. 네, 왼쪽, 오른쪽, 스페이스, 아무 키. 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키보드 이벤트를 받는 프로그램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콘솔 창이 아니라요, 하얀색, 화면에 하얀색 밖에 없는 이 윈도우 창입니다. 그래서 이 콘솔 창에서는 키보드를 버튼 눌러봤자 변화가 없어요. 입력을 받지 않아요. 이 하얀색 윈도우, 우리가 게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이 윈도우,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윈도우는 이 하얀색 창이니까 이 하얀색 창에 커서를 눌러서 포커스를 준 다음에 키를 눌러야지만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볼까요? 키 다운만 처리했는데 키가 업 되었을 때, 그러니까 눌렀던 키보드가 이제 손을 놓아서 키보드가 다시 올라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도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위에 부분을 복사해서 조금만 고쳐서 써볼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키업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키업.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 키보드가 올라왔을 때는 어떤 경우에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인풋 타입이 0이 되게 할게요. 이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입력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왼쪽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왼쪽으로 쭉 가고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쭉 가고, 그렇죠. 키보드를 떼는 순간 원래 하던 일을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시스템을 만들려면 다운 이벤트랑 업 이벤트를 구분해서 사용해 줘야 되는 거죠. 네. 눌렀을 때는 구분해서 일을 처리하게 해줬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스페이스바인지 구분해서 일을 처리하게 해줬는데, 키보드가 떼어질 때, 올라올 때는 어떤 거와 상관없이 다시 그냥 인풋 타입이 제로로 돌아가도록 그냥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른 키 눌렀을 때 해야 제로로 돌려놓는 것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오류가 있네. 네. 이전에 만든 프로그램이 아직 실행 중이어서 그렇네요.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끄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키를 눌렀다가 뗐다가 다시 해보면 왼쪽 키를 누르고 있으면 웃는 표정이었다가 떼면 바로 무표정으로 돌아오고요. 오른쪽 키 누르고 있으면 놀란 표정이었다가 떼면 바로 무표정이 돌아오고, 스페이스바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우는 표정이지만 떼면 그 무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 이벤트 핸들, 업데이트, 렌더, 이 세 가지를 처리하는 무한 루프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아주 간단한 시작이었지만 앞으로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